우선은 진짜 희대의 배신자, 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말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바로 한덕수 할아버지입니다. 한덕수가 결국에는 내란 방조혐의 재판에서 제가 위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기어코 실토를 해버린 것인데, 법정에서 직접 인정을 해버린 만큼 이것은 그야말로 탄핵 판결 그 자체를 뒤흔드는 그러한 초대형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는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한 증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거짓된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의 핵심 근거, 이 실질적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체가 거짓 증언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백지로 해야겠죠?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한덕수의 증언이 거짓말이란 게 드러났고 그것이 뒤집혔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뒤집힌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 선포문을 본 기억이 없다, 국무위원들과 의견 교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했던 한덕수가 이 모든 것들은 위증이었다고 이번 재판에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계엄 선포문을 실제로 받아보고 국무위원들과 공유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특검이 공개한 CCTV에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문서도 나눠보고 대통령께서 계엄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거짓말을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한덕수가 인정을 해버렸다는 것인데, 저는 너무나 열이 받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말든 나만 살자고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CCTV가 공개되고 나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겠다, 여기서 더 위증해봐야 내 죄만 더 가중처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버린 맥락 아닙니까, 한덕수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특검이 추궁을 하니까 대통령실 문건을 갖다가 파쇄한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 내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실토를 했으면 여러분들 게임 끝난 거죠. 이 탄핵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도 그렇고 이 재판도 그렇고 그저 그냥 여론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뭐 CCTV에서 한덕수 본인이 이렇게 문서를 들고 있는 것까지 공개가 되어버렸다 보니까 뭐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습니다 하고 인정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한덕수 할아버지가 죄값을 덜 받겠다고 지금 뭐 위증을 인정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법적 후폭풍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의 증언만으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백지화시키고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자, 그리고 현재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조를 구성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곽종근의 기억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검사가 간과하자 그대로 팩트로 찝어서 검사가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129항입니다. 정성훈이 2024년 12월 23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인이 곽종근에게 전화를 하여 선관위가 어디지? 라고 물어보니 곽종근이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이가 있고 수원에 연수원이 있고 또 여론조사 꽃이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을 하였고, 다시 증인이 연수원은 뭐지라고 물어보니 곽종근이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답변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어때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사법원 재판할 때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곽종근 사령관께서 증언한 내용을 쭉 보시면 저 뒷페이지 거의 끝에 가서 곽종근 사령관이 뭐라고 증언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냐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통화했는지 자기는 기억이 헷갈린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검사님 그거는 빼놓고 말씀하시네요. 결국 이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면 경찰과 조사본부와 합동 체포조를 운영해서 반국가 세력 30명의 위치 파악을 통해 체포를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되묻건데 실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경찰과 조사본부와 방첩사는 합동 체포조를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자, 현재 좌파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뭐 홍장원과 나 모두 피해자다, 우린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나는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비굴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아대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인형 사령관의 증언을 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곽종근이나 홍장원과 다르게 말이 달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비상계엄이 허술했다는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뭐 배신한다? 여인영 사령관이 뭐 위증을 하고 우리 편이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내부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좌파 레거시 미디어들의 선동 전략입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군인들 입장에서는 계엄을 한다 그러면은 뭐 까라 그러면 까는 거니까 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특검이 추궁하는 스토리와 그 체포조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부정했고 검사가 넘겨짚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여인영 사령관이 배신했다거나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진짜 레거시 미디어들에선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어떠한 증언을 했고 곽종근의 기억이 혼란한 부분, 거기다가 체포조를 구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던 부분, 그런 것들은 보도를 아예 안 합니다. 그 전문에도 적어놓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홍장원과 나는 피해자, 윤석열에 무릎 꿇고 계엄 만류했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워딩만 적어놔가지고 마치 이것만 보면은 야, 여인영도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배신했네, 이 586 언론노조 산하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마치 어떻게든 막 계엄을 말리려고 막 무릎 꿇고 난리를 쳤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헤드라인에 속지 마십시오. 실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